끝없이 진화하는 대한민국 자체 개발 무기 체계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는 개념 설계부터 시작하여 실제 개발이 완료되는 데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과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운용을 조금 하다 보면 어느새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로는 인도의 대실패작 아준전차처럼 한참 개발이 되는 와중에 이미 구시대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바람에 아예 계획 자체를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무기체계에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군용항공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텐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항공기이자 세계 경공격기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고 있는 FA-50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기들도 개량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북한 등의 불량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 강화에 독서를 내뱉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종류의 국산 미사일들의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 중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할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사업은 선행 연구를 통해 5세대급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군 내에서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에 개발 성공을 100% 확신하고 있으며 단순히 관행적인 행정 처리 과정만이 남아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최소 5세대이거나 5세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5세대 미사일이란 조종사의 시야에 따라 조준을 보조해주는 HMS와 연동하여 조종사를 중심으로 90도 안에 있는 표적을 낙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FPA 탐색기는 스캔 과정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포착함으로써 데이터 갱신 속도가 기존의 탐색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한 i3 시스템에 따르면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된 국산 탐색기의 성능이 출중하여 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급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 중인 국산 미사일들은 FA-50과 KF-21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FA-50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FA-50 블록 20은 기존 FA-50에 A사 레이더와 스나이퍼 타겟팅 포트를 장착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BVR 교전 능력을 확보하여 FA-50을 경공격기가 아닌 진정한 전투기로 개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얼마 전 공개된 FA-50의 실제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지난달 9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카이 본사 경납고에서 FA-50 시제기가 나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을 때 그동안의 FA-50에서 볼 수 없었던 장비들이 추가된 모습을 통해 블록 20 모델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근래 들어 FA-50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국산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FA-50 블록 20 개발도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FA-50 블록 20에는 미국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LIG 넥스1에서 소형화에 성공한 FA-50용 A사 레이더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FA-50PL의 납품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기에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국산 A사 레이더 탑재는 다음 생산분부터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FA-50 시제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기체 하부의 파일런과 연료 탱크였는데요. 바로 FA-50의 작전 반경을 늘리기 위한 300갤런짜리 연료 탱크와 두 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 가능한 듀얼 파일런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듀얼 파일런을 통해 FA-50이 장착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만일 FA-50 블록 20으로 공대공 작전에 나섰을 때 이론상 최대 무장을 탑재해야 한다면 양날개에 최대 암남 8발과 사이드와인더 2발을 장착하여 총 10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무장뿐만 아니라 FA-50의 단점으로 지적받아왔던 작전 반경을 대폭 늘리기 위한 개조들도 이루어졌는데요.
현대전에서 전투기의 작전 채공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는 게 정설입니다. 미사일을 하나 더 다느니 그 자리에 연료 탱크를 하나 더 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FA-50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면서도 기본적으로 훈련기였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채공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왔었습니다. 때문에 FA-50 블록 20부터 작전 지속 시간을 대폭 늘리기 위해 기존의 150갤런짜리 연료 탱크 대신 FA-50 전용 300갤런 연료 탱크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료 탱크를 달 필요 없이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있으니 바로 공중급유죠. 지난 4월 21일 FA-50의 공중급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과 플라잉본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급유용 호스트에 배드민턴 셔틀콕과 닮은 깔때기 드로그에 항공기의 연료 공급과 프로브를 꽂아 넣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급유관을 항공기에 직접 꽂아 연료를 공급하는 플라잉본 방식에 비해 연료 주입 속도가 느리지만 급유 시스템이 간단하여 전용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플라잉본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A330 MRTT 시그너스와 같은 대형 수송기가 필요한데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 약소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항공기이죠. 범용성이 높은 프로브 앤 드로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FA-50의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을 대폭 늘리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FA-50 블록 20의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면서 한국 전투기 수출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셈인데요. 훈련기나 로우급 항공기를 주로 판매해왔던 한국이 이제 주력 전투기로 사용될 수 있는 미들급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FA-50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 중인 주력 전투기들도 개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은 동해에서 미국과 함께 전례 없었던 초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런 대규모 훈련이 동해에서 진행되었다는 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대한민국의 막강한 화력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괜히 설치다 부족한 공중전력만 노출했다는 건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온 건 다름 아닌 노후 전투기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잦아진 F-16 계열 전투기 추락 사고 등으로 오래전 취역한 KF-16, F-15K까지 안전성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F4부터 2028년 완성될 F-35 60대 완편에 맞춰 2024년 퇴역 예정이며 F5 계열은 KF-21 실전 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퇴역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은 세대 교체에 따른 과도기에 도달했을 뿐이지 노후 전투기로 편제를 꾸린 속빈강정이 아니라는 건데요. 또한 KF-16과 F-15K를 노후 전투기라고 폄훼하는 건 앞날이 창창한 30대 청년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KF-16과 F-15K 역시 충분한 성능 개량 사업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운영상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KF-16은 애초에 태생부터가 직수입 및 국내 면허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환경에 맞춘 추가 개량을 염두에 둔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2016년부터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인 KF-16U는 미국 기준으로도 최신의 F-16 사양인 F-16V 블록 72와 동급의 성능입니다. 신형 AN/APG-83A4 레이더와 함께 임무 컴퓨터, 전자전장비 등을 교체하면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게다가 JHMCS2 헬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요. 이 덕에 AIM-9X 사이드와인더의 운용 성능이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근거리 공중전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대한민국이 F-16 PBU부터 꾸준히 F-16 계열 전투기를 사용하면서 면허 생산 권한을 확보한 덕이 큽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22년부터 미공군의 F-15EX 기체 동급에 해당하는 성능으로 F-15K 개량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엔진 부분만 살펴봐도 1차 도입부는 G2사의 F110G129 엔진이 사용됐지만 2차 도입부는 수명주기 비용은 줄이고 내구 연한은 높인 PNW사의 F100PW229 EP 엔진을 채용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A사 레이더, EPAWSS 전자전 시스템, ACDP2 임무 컴퓨터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4년까지 전자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초고성능 엔진의 도입 등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이르면 2024년부터 KF-21이 취역을 시작하면 기존 운용 중인 F5 계열 80기, F16 PBU 34기를 완벽히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술기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질적인 측면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강화를 진행 중이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현재 422기 수준의 전술기 전력이 계획대로 개량과 취역을 마무리한다면 기존 대비 최소 1.7배 이상의 전투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단순 비교를 위해 숫자로 치환한다면 422기에서 717기 수준으로 전력이 뻥튀기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쉬지 않고 전력 증강에 힘을 쏟는 와중에 중국과 북한은 또 예의 없이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의 반응은 위협감을 넘어선 공포심의 방증일 것입니다. 국민에겐 든든한 존재지만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